비욘드 미트라는 곳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콩이나 이걸 넣어서 만든 콩고기라는 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냥 먹어보신 분들 맛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는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콩과 같은 것으로 고기를 만드는 건 맞는데, 그거를 뭐 조물조물하고 어떻게 해서 요리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을 가진 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식물성 단백질을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추가적인 효모 이런 것들과 함께해서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키워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만드는데, 당연히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소, 돼지, 닭 등을 키워서 얻어내는 고기랑은 다르게 실험실, 공장 이런 곳에서 고기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대체 비욘드 미트가 만들고 있는, 그리고 몇몇 다른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이 고기 아닌 고기라는 게 대체 왜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걸까? 단순히 뭐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고기이기 때문, 또는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에 더 건강에 좋아서 웰빙에 맞기 때문에만 대체 육류가 좋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기존의 축산업을 조금 볼게요. 그러니까 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을 키워서 고기를 팔고 그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재료들을 가공하는 업을 축산업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 축산업이 지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환경 오염을 끼친다라는 것에 대한 레포트가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뭐 UN 보고서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공기, 그리고 물, 토양, 땅이죠. 땅에 대한 오염을 정말 극심하게 시키는 업종이다라고 발표가 납니다. 야, 그래봤자 뭐 공장, 차보다 심한 거 아닐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 같은 경우에는 메탄을 생성해낸다고 해요. 이게 공기오염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데,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온실가스라고 하죠. 그것의 대략적으로 뭐 37%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소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위가 5개예요. 되새김질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내뿜는 게 인간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사람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소를 자연 그대로 증가하게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증가를 시키잖아요, 소를.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가 어느덧 차지하고 있는 공기 오염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한 축 자체가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단백질이 생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공기 오염. 그러면 물이나 토양은 뭐겠어요? 가축을 키우면서 뭐 약이나 이런 것들도 쓰고, 먹이도 쓰고, 먹이 남은 찌꺼기 같은 거나, 그리고 배설물 같은 것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물 한 가족 몇 마리가 싸는 그런 분량이 아니라 엄청나게 대단위의 소, 가축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배설물을. 그것들이 모두 인근의 물과 땅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물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축산업에서 나오는 뭐 공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고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꾀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눈에 목장이 보이진 않아도 이 축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지구 오염 정도가 엄청나다라는 것들은 이미 다들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물들을 키우는 곳은 결국 그 동물들이 삶의 터전이 될 만큼의 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무슨 사막 같은 땅인가요? 아니죠. 보통 어느 정도는 비옥하거나, 또는 동물들이 사는데 비옥 정도는 아니어도 풀이나 기타 공기 환경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산업이 우리 인간이 늘어나는 만큼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는 한데, 인간이랑 똑같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땅을. 근데 지구의 땅이 무한정인가요? 그랬으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으로 일희일비하진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멀리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이 땅을 늘려가는 만큼 그 동물들한테, 가축들한테 땅을 늘려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 동물들한테 비옥한 땅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놓고 풀뜯게 만든 동물들만 키우진 않아요. 소든 양이든 돼지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이제 요런 칸에다가
가둬놓고 먹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면서 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장식 축산업이라고 하죠. 이제 공장식으로 동물을 키우고 그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동물이 괴롭지 않게 그 삶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장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동물을 학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공장식이라는 거는 정말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좁은 공간에서 생산된 아까 첫 번째 환경오염 요인들, 공기, 그러니까 메탄이라든지 그리고 뭐 먹이로 인한 배설물들로 인한 물과 땅에 대한 오염이 공장식이면 인근은 더한 거예요. 그 근처는 오염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좁은 공간에 동물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기존 축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기존 축산업이 인간이 앞으로 증가해서 먹을 만큼의 고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느냐 인 것뿐만 아니라 이 축산업이 존재만으로도 일단 지금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은 아닌 거예요. 분명 필요해요. 사람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고 필요가 있고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원하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대안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 환경오염이나 이 동물학대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료의 주 성분을 바꿔본다든지 메탄이 좀 덜 나오도록 뭐 마늘을 섞으면 덜 나온다라고 해요. 뭐 이런다든지. 하지만 이 축산업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겠죠. 단순히 생각해봐도. 근데 이 대체 육류, 즉 배양육,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그거를 효모나 이런 걸 넣어서 배양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늘려서 이 고깃덩이를 진짜 실험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첫 가능성이 보이게 된 겁니다. 하나의 우리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하나의 업 자체가 갈아엎어질 수 있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카겔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사실은 육류뿐만 아니라 식량난,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게 되는 이 식량난, 인류의 식량난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기술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지구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분야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